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묶어볼게요.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 있는 사실 그대로와 평가한다가 상반되는 개념인 거야. 평가한다는 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훌륭하다, 혹은 보통이다. 아니면 이건 뭐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는 건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만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자, 과거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과거를 기록하는 걸 역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가치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라는 랑케의 말만큼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랑케의 발언을 인용했어. 자, 그러면 랑케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 역사 부분의 전문가 랑케의 말을 인용했다. 자, 랑케는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 아니라 젊은 학자들을 국가문서보관소로 보내어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이었다. 그럼 이분은 랑케에 대한 평가. 자, 랑케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랑케를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 그리고 혁신적인 스승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당연히 랑케겠죠?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자, 그는 검토했다. 뭘? 사료의 신뢰성. 사료라는 건 이 역사 자료의 신뢰성이 뭐예요? 믿을 만한지. 이 역사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라는 거지? 고전 문헌학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어. 그럼 얘는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한 수단인 거죠. 근데 이 고전 문헌학의 방식이 어떤 거야? 면밀하게 대조하고 분석하는 고전 문헌학의 방식. 이게 랑케가 사용한 방식이야. 뭐 하기 위해서? 사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리하면 랑케는 역사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검토했는데 뭘 사용해서? 대조와 분석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대조와 분석을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자,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뭘 말하는 거지?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바로 위의 문장에 있는 요거 대조와 분석,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 대조와 분석을 이용해서 자, 이걸 적용해서 역사 자료를 이게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이렇게 해서 역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가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소거를 통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문장이 꽤 길어요. 문장이 꽤 기니까 얘를 좀 잘라볼게요. 자, 문장이 꽤 긴데 여기 도움이 되었고 부분에서 끊어질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자, 이런 랑케의 방법이 객관성을 보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랑케의 방법이 가치 있었다, 좋았다, 훌륭했다 라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객관성이 무슨 뜻이야? 객관성.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사실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랑케의 방법이. 자, 그리고
랑케는 주장했다. 뭘 주장했어? 랑케가 주장한 내용 뭐죠? 자아소거라는 방법을 통해, 그러면 자아소거가 수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 그렇지.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유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지.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아, 역사가 자기 자신의 판단, 소거가 무슨 뜻이에요? 제거. 역사가 자기 자신을 제거해야 돼. 자, 역사가 자기 자신을 제거해야 역사가는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난다 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랑케는 자아소거를 필요하다고 봤어요?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필요하다고 본 거야. 랑케가 지지했던 방식이었어. 이걸 통해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아왔다. 랑케가 이런 이유에서 자, 칭찬을 받아왔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였어? 랑케가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해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랑케가 주장했던 방식 중에 자, 여기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소거. 이 자아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를 의미하고 역사가의 선입견이라든지 역사가의 판단 같은 걸 다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와서 하지만 사료가 뭐라고요? 역사 자료의 비판의 엄정성 뭐예요? 엄밀하게 정해놓는 성질, 엄격한 성질. 자, 사료를 비판했는데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하는 사료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랑케가 이걸 먼저 시작한 원조는 아니야. 이걸 유행시킨 건 맞는데 랑케가 원조는 아니었어. 자, 이미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법을 동원한 사료검증이란 전통이 성숙되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독일의 괴팅겐 학파는 랑케보다 먼저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을 해온 사례가 되겠죠? 랑케보다 이전에 이걸 실시했던 사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이미 문헌 비판의 전통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럼 여기서 랑케보다 더 원조인 사람,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더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르네상스 때 인문주의자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 독일의 괴팅겐 학파가 했고, 랑케가 처음 한 건 아니야 의 의미였어. 자, 따라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 다시 말해서 랑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뜻이죠. 자,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 그러면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 다가 아니다. 그럼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보다는 여기서 그는 뭐야? 사료 비판의 엄정성 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의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반점. 그럼 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무엇의 더 큰 이유? 자기가 유명해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은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것도 랑케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는데 기여한 건 맞아. 이것도 이유인 건 맞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제시됐어요. 뭐죠? 첫 번째.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두 개가 있었는데 뭐지? 제도적 역사. 좀 더 길게 말해줘봐.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어디에? 대학. 어느 대학에?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라는 거랑 또 하나 더 찾아보면 역사학의 그렇지. 역사학의 영구속성을 확보했대. 그런데 영속성이 뭐죠? 계속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성격. 역사학의 영속성,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걸 확보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수단이? 확보의 방법과 수단이 뭐죠?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 그래서 전문가를 막 양성했어. 그래서 역사학의 미안해요, 여러분. 놀랐죠? 혹시 졸릴까봐 내가. 그 펜을 진짜 많이 부쉈는데 또 부서진 것 같아요. 자,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은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걸 통해서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했다. 그럼 랑케가 칭찬받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칭찬받는 이유를 찾아보면 사료 비판의 엄정성.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제시됐죠. 첫 번째 문단에서. 근데 이건 랑케가 원조는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어. 자, 그게 두 번째,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를 정착시켰다라는 거랑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결국 역사학과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이면 4번이 있는 거겠죠? 자,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이 방법론적 학문 관행은 1문단에서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방법론적 기여 뭐였죠? 자아소거 면밀한 대조와 분석 이런 것들 이런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사회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그럼 얘를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 랑케가 연구한 방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이 학문 관행이 프랑스, 미국,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했다는 건 영향을 미쳤다. 얘가 4번 랑케의 방법론적 관행이 다른 나라의 근대 역사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문단은 자, 이유가 제시됐어요. 무슨 이유였죠? 랑케가 칭찬받는 근대 아버지, 역사학의 아버지다 라고 칭찬받는 그럼 정리하면 랑케를 칭송하는 이유가 1, 2, 3, 4가 제시됐어. 1, 2, 3, 4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문단으로 내려오면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부터 중심 제재가 달라졌죠. 자, 1문단, 2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랑케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랑케의 영향을 받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일본에서 랑케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할 거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인 거야. 자, 랑케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랑케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문장이 막 그렇게 길진 않은데 약간 복잡해요. 자, 일단 주어는 누구죠? 랑케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 역사학자들이 주어예요. 얘네들이 뭘 어쨌다는 거야?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대. 얘네들이 저지른 오류가 어떤 오류냐면요. 어떤 오류지? 랑케사학과 실증사학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저질렀대. 랑케사학은 그럼 실증사학이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아닌데 얘네가 이렇게 잘못 부르기 시작했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랑케사학에서 사료, 역사 자료의 실질적인 증명이 요체가 뭐예요? 요체. 핵심이라고 이해한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이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랑케사학을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거다. 그렇다면 과학적 역사학은 뭐랑 똑같은 거죠? 실증사학과 똑같은 거고 랑케사학은 얘네 둘과 다른데 똑같이 불렀어 의 뜻인 거야. 이해되죠? 자,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오해만 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그러면 실증사학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자, 자료의 엄정한 검증은 누가 하던 거죠? 랑케. 이거는 랑케가 했던 거고 만약에 랑케가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했는데 글쓴이 생각에는 실증이란 말은 이게 아닌 거야. 글쓴이 생각에는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실증이란 말이 이런 거라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오해만 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실증사학이란 말을 비판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실증이라는 말은 원래 글쓴이 생각에는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역사학자들이 쓰는 이 실증이란 말이 랑케가 말하는 대로의 그 의미라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진짜 이상한 말이야 라는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사료의 실질적인 증명은 랑케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얘는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라는 건 일반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숨 쉬는 사람 같은 느낌. 사람은 원래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다 숨을 쉬는 건데 실증이란 말이 여기서 랑케가 사용한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하는 거라면 진짜 이상한 거야. 왜? 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은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 같은 느낌인 거야. 원래 역사란 자료에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표정이 이상하죠?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세 번째 문단은 그러면 비판했어. 뭘 비판했죠? 일본에서 랑케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을 비판했어. 자, 그럼 일본의 역사학이 잘못했어. 그쵸? 이유는 뭐예요? 랑케사학을
뭐랑 똑같이 생각했어? 실증사학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글쓴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다. 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자,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실증사학의 개념은 뭐죠? 그러한은 앞에 나온 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하던 실증사학은 뭐랑 똑같아? 랑케사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실증사학의 개념은 사실은 아닌데 일본 애들이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사실은 랑케사학이잖아.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술 더 떠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글쓴이는 랑케사학은 실증주의 사학이 더더욱 아니지 하고 생각했던 거야. 이 또한 랑케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하다. 무슨 뜻이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다. 간과하다. 무시하고 지나친 판단.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계속 비판하고 있어. 랑케사학은 실증주의 사학이 아닌데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A 하면 B 하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거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A 하면 B 하게 된다를 실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약에 다은이가 A 하려고 해. 그럼 우린 추측하는 거지. 아마 B 될걸? 이렇게. 그게 법칙 정립적인 과학인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법칙 정립적인 과학이라는 게 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자,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늘 다은이는 이거 뭐죠? 민트 프라푸치노? 이거 이름 민트 프라푸치노예요? 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댔는데 맞아요?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다 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이걸 다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어. 4월 23일 2020년 4월 23일에 송다은은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다. 자, 이게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야. 근데 옛날에 과거에 20년 전에 20년 전이면 언제죠? 빼기 해줘봐. 2000년에 벌써 그렇게 2000년이 20년 전이에요? 헐, 2000년에 어떤 김다은이라는 애가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는데 살이 쪘다.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게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 2000년에 김다은이가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고 살이 찐 그 상황과 2020년에 송다은이가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다라는 그 사료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게 만약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라면 송다은은 어떻게 되겠어? 살쪄요. 그렇지, 살이 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실증주의 사학인 거야.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A 하면 B 한다.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이게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 하지만 이런 게 뭐예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과학적 법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랑케의 관점과는 반대야. 그럼 랑케는 그런 걸 지지하지 않았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묶어볼게요. 어디 묶으냐면요.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서 여기까지를 묶어보면 이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증주의 사학을 요약하면 뭐죠?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는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이다. 인과관계를 만드는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한다라는 게 실증주의 사학이고 랑케는 그걸 싫어했던 거야. 자,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 또 여기 인용 사용됐어요. 라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그게 팩트야. 맞아. 그게 사실이었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라는 말이 어려운데 귀납적으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경험 N을 반복해서 일반화 한다 라는 게 귀납적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무언고등학교에 다니는 박희정을 만났어. 근데 애가 예뻐. 무언고에 다니는 송단을 만났어. 얘도 미모가 출중해. 이다연을 만났어. 얘도 예뻐. 이지은을 만났어. 얘도 예뻐. 그럼 내가 안 만난 무언고등학교 3학년 김다은을 만나기 전에 얘를 만약에 내가 만날 기회가 있어. 그럼 나는 뭐라고 추측하겠어? 아마 예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귀납적인 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귀납적이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과학은 다 귀납의 방법이야. 내일은 해가 뜰까요? 왜? 맨날 그랬습니다. 맨날 그랬으니까. 어제도 떴고 그저께도 떴고 지난주에도 떴고 작년에도 떴고 10년 전에도 떴고 100년 전에도 떴고 1000년 전에도 떴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경험을 계속 누적해서 아마 그럴 거야 하는 거. 자, 2000년에 김다은이가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어. 그리고 살이 쪘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아마 송다은이도 오늘 살이 찔걸? 이렇게 하는 거. 자, 여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송다은이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다는 사실이 역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다. 왜? 김다은과 송다은은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라는 게 랑케의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학 애들은 이게 과학 법칙으로 딱 정립되면 그게 인과관계로 착착 맞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랑케는 아니야, 김다은이랑 송다은이랑 다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랑케사 그리고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그러면 랑케사학, 랑케의 뒤를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얘네들은 통하는 거예요? 랑케의 뒤를 이었으니까 이것들은 통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역사서술이 자연과학과 달리 대조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자,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한다는 건 김다은이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은 거랑 송다은이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은 개별적 사건들이 고유하고 독특한 어떤 과정이 또 있겠지. 그거 말고. 자, 고유성과 독특성, 차이, 차별성, 차이를 중시하는 개체, 그러니까 송다은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해돼요? 자연과학은 일반화할 수 있는데 역사는 일반화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의 생각이죠? 랑케. 자,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자, 이거는 랑케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 생각이게? 실증주의 사학의 생각인 거죠? 아니라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해서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통찰력, 꿰뚫어보는 능력,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이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자, 랑케에 대해서 네 번째 문단인데 자, 이 네 번째 문단은 실증주의 사학과 랑케 사학을 대조한 부분이 네 번째 문단인 거죠. 실증주의 사학은 어떤 거죠?
역사적 사건이 과학적 법칙처럼 인과관계를 형성할 거야 라는 거였고, 랑케사학은 아니야, 이 개별적 사건들만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법칙으로 정립될 수는 없어 하는 입장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랑케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하고 김다은과 송다은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자,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서술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송다은이 민트 프라푸치노를 먹었다 라는 사실은 그러면 다은이가 그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라는 추측이 아니라 그냥 그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야. 자, 따라서 랑케의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누구랑 누구요? 특히 일본이랑 그걸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랑케사학을 두고 실증사학이라 일컬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잘못됐다, 비판,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그러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른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글쓴이 생각에 랑케사학은 실증사학이 아니고 실증주의 사학도 아니고 과학적 역사학도 아니다. 자, 사실 이는 랑케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였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제시될 건데 그게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 자, 랑케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근대화가 막 한창 일어나던 시기, 역사적 과제에 몰입해서 자의적으로는 지멋대로란 뜻이에요. 자기 맘대로, 지멋대로 그의 역사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 너무 몰입해서 그런 거야. 오류 발생의 이유는 이거. 근대화가 막 진행되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할 거 아니야. 막 시대가 너무 변하고 막 갑자기 급격하게 막 그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랑케사학을 이렇게 오해한 거지. 특히 랑케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겉껍질, 외피, 겉모습, 겉껍질만 부각해서 랑케사학을 그들의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적인, 지식적인 중심으로 기둥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었다 하는 내용이었고, 자, 5번째 문단을 정리해보면,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그럼 5번째 문단은 랑케사학을 오해한 이유가 제시됐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해서 이 랑케사학을 국가주의적 교육제도의 정비에 활용해서 이게 이유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어려운 거 있었나요? 1, 2, 3, 4 중에 문제 어려운 거 있었나요? 네. 어디? 부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데 네. 오류 발생 이유 있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류 발생의 이유는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여기 랑케사학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혼동한 학계는 여기가 오류 발생의 이유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됐나요? 문제는? 괜찮나요? 문제 안 풀었나요? 문제 안 풀었다고요? 다 문제 풀었죠?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좀 풀어.
진짜 희정아 애들이 막 9월, 10월에도 이거 풀고 있다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진짜 있어. 이렇게 박희정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문예술 5. 4번 어려워요. 4번 문제요? 이거 어려웠어요? 네. 여기 글쓴이가 기억을 뒷받침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가가 어딨지? 62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실증사학이 아니야. 답 4번 같아요. 답 4번 같아요? 네. 이거는 랑케사학을 두고 실증사학이라 일컬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다은아 어느 문단이랑 관련이 있냐면요. 여기 랑케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부른 건 어디예요? 첫 번째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예요? 1번. 일본이지. 그러면 요 문단에서 뭐라고 비판하는지를 찾으면 돼요. 왜 랑케사학이 실증사학이 아닌가? 여기. 왜냐하면 사료의 실증은 랑케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다. 요 지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숨쉬는 인간처럼 원래 인간은 다 숨쉬는 건데 그걸 이렇게 말해놓은 거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 있지? 4번 어디 있어요? 사료의 검증은 역사가가 다 모든 역사가 그래야 되는 거지 꼭 그걸 한다고 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왜 2번인지? 네. 이해되죠? 네. 네.